네, 반갑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저녁 시황,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나 잘 오른 코스닥 시장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올라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다 올려놨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침에 생각했던 것만큼 불안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매도가 크게 확장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잘 버텨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종목별 상승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미국 시장이 일단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내일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들에 대한 매수 조건을 들어갈 때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 더 오를 것 같다 생각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만기를 지금 이번 주에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입니다. 이제 거의 신고가, 지금 879포인트가 오늘 최고가고요. 878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 일단은 그 폭락 이전에, 급락 이전에 있었던 그 수준 넘어서서 한참 더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자,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고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 지지선을 계속 작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잘 가는 이유는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그린 뉴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개별주적인 상황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외국인 매도에 있다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코스피 시장이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죠. 이게 아침만 하더라도요 코스피가 좀 더 잘 나가고 코스닥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에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죠.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 윗꼬리가 좀 달려있고요.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내려왔거든요. 3%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위쪽에서 지금 살짝씩 내려가 있는 형태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마이너스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총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들에 대해서 매도가 일단 나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는 형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흐름 자체가 크게 뛰어오른다거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제한적인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수급적인 동향에서는 외국인 매도 그리고 기관 매도가 주요하게 좀 작용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그 물량 다 받아주긴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상승은 일단 외국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 대형주에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 주가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상승을 하긴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겠죠. 네, 고작 올라봤자 1, 2% 올라가는데 이거 재미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중소형주, 코스닥, 개별주 이런 쪽으로 또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가 100% 넘게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5,400원대에 매수한 종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이 인고의 세월을 거치고 지나와가지고 오늘 네, 이게 11,350원까지 빵 15%까지 올라섰는데 한 11,000원대만 하더라도 네, 100% 수익 나오죠. 그래서 오늘 108% 정도 수익률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내려가더라도요.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난 아직 100%가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셔도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아마 요 즈음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가 좀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매수가 들어간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제 5,900원대, 6,000원 조금 안 됐을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수는 일단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금까지 수익을 잘 보고 계신다면 계속 들고 가시는 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튀어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상한가 빵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도 아침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종목이 또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들. 오늘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제 이제 유료방송에서 관심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상승폭들을 기록을 했는데 자, 그러한 포지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꼭 굳이 테마나 이런 것들 끼지 않더라도 밑바닥에서 받아주는,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좀 보도록 하죠. 외국인 매도가 2,400억입니다. 기관 매도는 2,900억. 이 중에서 연기금의 매도가 조금 확대가 좀 됐는데요. 연기금 거 좀 보시면은 아침에 그 시점부터 해서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뭔가 좀 안 좋다는 분위기를 좀 했었는데, 연기금 쪽에서는 일단 방어적인 물량들을 내뱉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장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금융투자 쪽이 매도를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도 시장을 조금 안정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장 마감 시점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감에서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뭐 이런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겠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뭐 조금 늘어난 정도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올려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만 본다라면 시장의 흐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상승적으로 가기엔 충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도 굉장히 약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 매도도 약했죠. 연기금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고요. 개인들이 이 물량 다 받아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 물량을 다 합쳐도요, 지금 요 매수량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매수를 많이 해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본다면 매수가 많이 들어온 상황, 그렇다면 주가는 더 많이 튀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보도록 합니다. 일단 투자자별 확정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요, 기관 쪽 움직임이 두산중공업에 좀 집중됐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았습니다만, 유상증자의 이유가 이제 100% 그 받은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차입금, 즉 빚을 갚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일단 유상증자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일단 시장 상승 쪽에 다 베팅을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이라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죠. 기관들은 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사고 인버스를 팔았다는 것은 시장 방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일단은 상승 쪽이고, 그리고 종목별 상승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즉 매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처럼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진행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가 진행된 부분이라서 요것들만 매도가 좀 있는 거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더 확장적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외국인들도 그것도 볼게요. 외국인들은 롯데케미칼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롯데케미칼, LG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시젠을 또 매수했는데, 시젠 매수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요. 네, 그 다음에 KB금융, DB하이텍, 두산퓨얼셀, OCI도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알서포트, 삼성중공업도 오늘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들의 매수가 좀 들어갔고, 네이버라든지 뭐 매도한 건 똑같은 것 같아요. LG화학, 뭐 이런 거, 카카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쪽 많이 올라간 종목들 쪽에서 매도가 좀 진행됐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이런 쪽은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저 밑에 쪽에 가면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있는 상황이고요. 레버리지 쪽에 대해서는 일단 뭐 시장 상승 쪽 일단 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시장 방향이 무엇이 중요한데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방향보다는 종목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들을 한번 보죠. 뭐 아마 반대로 나왔겠습니다만은 뭐 롯데케미칼이나 두산중공업, 퓨얼셀 전부 다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일단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인버스 쪽 매수가 있는데 약해요.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온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LG화학이나 카카오 이런 쪽에 지금 매수가 좀 들어간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약간 뭐 기관 외국인들의 뭐 매도를 잡아먹는다는 어떤 느낌도 있겠지만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개인들의 이런 매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먹힐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포인트가 매수로 연결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주가가 상승하려는 어떤 움직임을 가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포지션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장이 양호하고요. 시장에 대한 포지션은 일단 상승 쪽에 기대치가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매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쪽 매도를 쳤다고 해도 이게 기관들이 매수한 쪽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숫자를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인데, 이런 내용들이 주가의 상승 쪽으로 일단은 흐름을 보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매수가 규모가 약하든 매도의 규모가 약하든 어쨌든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또 개별주를 위주로 올라가든 뭘 위주로 올라가든 상승 흐름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계속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미국장이 오늘 논다고 그랬죠? 오늘 놀기 때문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실 수 있겠죠? 네,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저녁 8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또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